제품 효능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현재 지금 많은 사설 피부 임상 센터에서 이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각 수행 기관마다 뭐 실험 방법이나 뭐 이런 기준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박사님께 궁금한 거는 이건 어쨌든 사람 인체를 가지고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칙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화장품 효능 평가라는 거는 자기가 이 제품이 효능이 이렇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그 방법들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평가함에 있어서 3가지 정도는 철저하게 지키고 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이 3가지도 사실 잘 안 지켜져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꽤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장품의 효능 평가는 반드시 제품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떤 성분을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그 성분을 넣었으니까 이 제품도 효능이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그 똑같이 원료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정 함량 이상의 보습제, 글리세린 같은 보습제가 들어있다면 그 제품이 보습력이 있을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제한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품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화장품의 어떤 성분으로 인해서 어떤 제품이 효능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이 합쳐져서 오히려 그 제품의 효능 효과를 높여줄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분을 약화시켜서 제품에서 효능 효과가 나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효능 성분들은 물에 잘 녹아서 효능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름에 잘 녹아서 효능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제품을 만들 때 다른 성분들이 기름 요소냐 물 요소냐에 따라서 그 효능 효과가 배가 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제품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엔 자외선 차단력이라는 것 자체가 자외선 차단 주성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다른 성분들에 의해서 그 자외선 차단 지수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 자외선 차단제 제품에 뭐 특정 어떤 성분이 조금만 늘어나거나 조금만 줄어들어도 완전히 다시 자외선 차단력 실험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제품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사용 방법 그리고 그 사용량으로 그대를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험을 한 거를 보면 우리가 바를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양을 발라서 평가를 했거나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 방법들을 아주 가장되게 설정을 해놓고 실험을 해서 평가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제품을 가지고 세포에 실험을 한 다음에 그 세포가 어떻게 됐으니까 인체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광고가 있는데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에 바르게 되잖아요. 네. 피부를 투과해서 세포까지 가는 거는 정말 험난한 길이거든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고 심지어는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품에서는 그 사용 방법, 피부에 바르는 것까지 고려해서 그 사용 방법과 그 사용량으로 그대로 평가를 해야지 합리적인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홈쇼핑 같은 걸 보면 제가 홈쇼핑을 좋아하니까 홈쇼핑 보면 대부분 뭐 어떤 원료를 세포에 실험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지표들이나 그래프 같은 걸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인 경우에는 이게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효과겠거니라고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세포 수준에서의 실험 결과로 화장품 완제품의 효능 평가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앞에 말한 거랑 중복일 수도 있는데 결국 합리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데 앞에는 제품으로 평가하는 것 그리고 사용 방법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도 또 같이 합리적이지만 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탈모 방지라는 어떠한 기능성을 평가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탈모 방지가 됐으니까 눈썹에 발랐어도 눈썹이 풍성하게 자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머리하고 눈썹하고는 그 생리활성이 똑같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실은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검증은 해봐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비약적인 거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은 것들이 이제 세정 제품에서 여드름 효과를 얘기하는 제품들이 기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평가를 했는데 사실 그 여드름과 비슷한 등에 나는 여드름, 가슴에 나는 여드름이 있죠. 그걸 등드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평가를 하고 똑같이 등에서도 그런 효과가 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여드름, 얼굴에 나는 여드름과 등에 나는 여드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르다라고 의학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합리성이라는 부분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임상을 보면 임상도 어떻게 한정적인 숫자로 효능가를 입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때 쓰는 게 뭐냐면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적은 숫자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임상평가에서 보면 뭐 대부분 다 잘 하시고 있지만 일부에서 보면 그냥 굉장히 적은 소수로 이 사람하고 저 사람 비교할 때 이 사람이 조금 더 올라갔다. 그냥 몇 퍼센트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우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정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통계적 유의성, 윤계성이 있어서 이 집단과 이 집단이 다르다. 그러니까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유의한 차가 난다라는 통계적 검증법을 이용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 평가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일부분의 효능 효과를 가지고 그거를 다른 부분까지 이제 확산하거나 아니면 동일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니까 화장품 효능 평가에 대한 이제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사실은 저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물론 화장품 쪽도 많이 다루긴 하지만 이런 원칙 있는 분들이 사실은 화장품을 평가하고 또 그걸 또 판매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있을까요? 네, 효능 평가 부분에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그 앞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통계적 유의차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라도 결국 그 효능 효과는 화장품 범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합리적으로 평가됐고 과학적으로 잘 평가됐고 하더라도 그게 효능 효과가 화장품 영역이 아니라면 의약품 절차를 따라서 의약품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화장품으로 개발을 했는데 발모가 돼요 라고 하면 아무리 발모가 되는 입증을 하더라도 화장품으로 내시면 안 되고 의약품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렇죠? 아토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화장품 영역에서의 효능 효과로 포커싱을 해서 임상을 하고 그리고 효능 효과를 주장하셔야 되는 것이 세 가지 방법보다 더 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저희 임주환 박사님께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중국은 사실은 화장품 수출이 아주 큰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화장품 효능 평가 그리고 원료 평가, 안전성 평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꼭 이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맞춰서 수출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화장품 원료 안정성과 그리고 제품 안정성 그리고 효능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임주환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진행돼야 된다라고 오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 시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알찬 얘기를 해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